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내년 3월 LA 10지구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인 그레이스 유 후보가 흑인 교계의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흑인 유권자의 표심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10지구에서 이번 지지는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우스 LA 지역 흑인 목사들이 그레이스 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참석한 지지자들은 흑인 교회 협의회 목사들로 지역 교인만 16,000여 명입니다. 그레이스 유 후보가 보여준 지역사회 활동이 지역 교계를 움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She's a hard worker. She loves the Lord. She loves her community and looking forward to her vision. 유 후보는 5년 전 LA 시의원 10지구에 출마해 낙선한 바 있습니다. 5년 전부터 흑인과 라티노 표심을 잡기 위해 노력했고 낙선 후에도 사우스 LA 지역에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냥 커뮤니티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분들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목사님들은 커뮤니티 일을 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커뮤니티에서 일을 하다 보니 이분들을 만나고 우리가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를 지지해 주시는 거죠. 저는 감사하죠. 그레이스 유 후보는 10년간 10지구에서 지역사회와 소통한 결과 오늘 흑인 교계의 지지를 이끌었습니다. LA 10지구 전체 유권자는 흑인이 절반이고 히스패닉 30%, 아시아는 약 9%입니다. 흑인 표심을 잡는 것이 당선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구의 경우 아직도 한흑 갈등이 남아있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한인들이 꺼려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인 후보의 지역 활동이 다른 흑인 후보들을 제치고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커뮤니티를 갖다가 들어가서 한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흑인 커뮤니티도 저 이해하면서 같이 일을 갖다가 같이 섬기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선거 모금액 1위는 마크 리들리 토마스가 46만 2천여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2위는 유 후보로 35만 달러를 기록 중입니다. 그레이스 유 후보는 3월 예비선거에서 1, 2위로 결선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 후보는 모금액 1위 후보를 제외한 다른 흑인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3월 예비선거에서 탈락한 지역 흑인 후보들과 힘을 합쳐 11월 결선 투표에서 당선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뉴저지주 저지시티에서 살인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총격을 받아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 2명은 총격 이후 도주하다 경찰들과 대치극을 벌였으며 민간인 3명과 함께 목숨을 잃어 모두 6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의 저지시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6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저지시티의 마틴 루터킹 드라이브에서 살인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용의자에게 접근하자 2명의 용의자 중 1명이 경찰관의 머리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후 용의자들은 차량을 몰고 도주하다 인근 식료품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출동한 경찰과 총격전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용의자 2명과 민간인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The Jersey City Police Department did a phenomenal job, and it's a very tough day for them. 2 officers were shot. One recently gave his life and was pronounced at the Jersey City Medical Center, and the second officer was shot in the shoulder, and he should recover. And then 2 other officers are receiving medical treatment due to shrapnel. 대치 상황이 일어나자 인근 학교들은 학생들의 학교를 중단시키고 학교 내에서 보호했으며 현장에 있던 가게들도 서둘러 문을 닫았습니다. We could confirm there's multiple deceased inside the building, and all the schools in the location are secure. They will be secure for the foreseeable future until we feel comfortable to release all the children. 아직까지 부상자의 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경찰 당국은 테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최근 롱아일랜드에서 주택시장 인종차별로 논란이 있는 등 각종 증오범죄가 계속 이어지면서 카운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박정우 기자입니다. 롱아일랜드 측은 반유대적 낙서와 증오범죄 발생에 대응해 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이는 최근 나소 카운티 소재 홀로코스트 기념관에서 발견된
반유대주의 그래피티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로라 커렌 나소 카운티 간부는 이 사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We cannot look away from the fact that bigotry, anti-Semitism, and other forms of hatred seek to divide us. And we will not be divided. In the beginning, it was bullying, name-calling, discrimination in schools and the workplace, and yes, graffiti. 그는 최근 홀로코스트 기념관에서 발견된 혐오와 고통을 의미하는 나치의 스와스티카 문양을 공개했습니다. Graffiti will be cleaned up, but much work needs to be done to make sure that the perpetrators and others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this desecration.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대중을 교육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스와스티카 문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편협한 시각은 어떤 사태를 초래하는지 교육할 예정입니다. It is our job to make sure that they understand the history here. We will repeat. The world will see again what we do not learn from our history. 반유대주의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욕에서 340건이 일어났는데 올해는 55%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빠른 시일 내 결성돼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휘발유 가격이 조금씩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본격적으로 겨울용 휘발유 공급이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당분간 가격 하향세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하와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높은 가격을 나타내는 캘리포니아주. 까다로운 환경 규제 탓에 휘발유에 들어가는 첨가물이 많고 세율도 높습니다. 연방세가 18.40이고 주세가 47.30입니다. 거기다가 세일 텍스가 보태져서 거기다가 포이전 텍스, 탱크피 이전 이렇게 해서 그게 전부로 계산이 돼 나가고 오늘 LA 카운티 평균 휘발유 판매가는 $3 72센트. 가장 저렴한 가격은 $3 19센트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17일 이후 가장 낮은 가격으로 35일간 하락세를 이어오다 40.2센트가 떨어진 결과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여름용 휘발유 재고 소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엔돌이라는 걸 이렇게 애드링하게 돼 있어 그 원가로 더 많이 먹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11월 1일을 기준해서 여름용 개수, 겨울용 개수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가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단가가 저렴한 겨울용 휘발유의 보급이 시작되며 유가가 떨어진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편 정유업계는 겨울용 휘발유 보급 활성화로 유가 안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표했습니다. 소추안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의회 방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을 향해 정치적 광기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 소추안의 핵심 내용은 권력 남용과 의회 업무 방해,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를 끌어들여 대선에서 이득을 보려 했고 대통령이 의회 탄핵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민주주의 대원칙을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탄핵 관련 6개 상임위원장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혐의를 적시해 탄핵 소추안을 작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We must be clear. No one, not even the president, is above the law. 민주당은 다음 주 하원 전체 표결을 목표로 탄핵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격한 반응은 이번에도 트윗을 통해 나왔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순전히 정치적 광기이며 마녀 사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트윗에서 민주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던 트럼프 대통령. 북미 무역협정 개정과 관련해선 의회와 행정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언급하며 위대한 일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은 북미 3국이 나프타를 개정해 새롭게 추진하는 다자 무역협정으로 탄핵을 주도하는 민주당조차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we're declaring victory for the American worker and what is in this agreement.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탄핵 국면에서도 국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지난달 로메인 상추에 이어 이번에는 포장 샐러드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이콜라이 감염 사태가 또 발생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어제 미네소타와 노스다코다, 위스콘신 등 중서부주에서 8명이 이콜라이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자 중 3명은 병원에 입원했으며 이 중 1명은 용혈 요독성 증후군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DC는 이번 사태가 지난달 추수감사절 즈음에 발생한 이콜라이 감염과는 다른 것이라고 밝혔지만 감염의 원인이 된 지역은 이번에도 상추를 재배하는 북가주 살리나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DC는 특히 프레시 익스프레스사의 선플라워 크리스프 샐러드가 감염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지목했습니다. 앞서 프레시 익스프레스사는 지난달 이콜라이 감염 사태 당시 살리나스 지역의 모든 상추를 제품에서 배제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번 감염 사태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유튜브에 총기 난사 예행 연습 동영상을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샌디에고 경찰국은 용의자 스티브 호모키는 창가 아래 다운타운 보드를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총기를 겨누는 동영상을 게재했으며 마네킹의 머리를 향해 총기를 겨눈 동영상도 유튜브에 업로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모키 자택에서는 불법 무기를 포함 모두 14정의 총기가 발견됐습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이 2020년 LA 한인축제를 이끌 회장에 현직 조갑재 회장이 연임되고 이사장에 최일순 이사장 대행이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단은 오는 목요일 오후 2시 올해 축제 수익금으로 조성된 후원 기금을 24개 한인 단체에 각각 전달하며 사회환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시카고 공항에서 발작을 일으킨 뒤 사망한 래퍼 주스월드의 사인이 정체불명의 알약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예 전문 매체 TMZ는 래퍼 주스의 전 세계에서 70파운드의 마리화나와 정체불명의 알약이 대량으로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쿡카운티 검시소는 주스의 정확한 사인을 위해 부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의 하이테크 일자리가 5개 도시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25만여 개의 하이테크 일자리가 집중된 도시는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샌너제이와 보스턴, 샌디에고 등입니다. 이들 5개 도시는 전체 하이테크 일자리의 90% 상당을 차지했습니다. 체코 동부 오스트라바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체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총격은 10일 오전 7시쯤 벌어졌으며 용의자는 외상병동 진료 대기자들을 상대로 근접 조준 사격을 가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의 포위에 자살했고 부상자 2명은 중태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